안녕하세요. 책사임당입니다. 오늘의 소개 도서는 글쓰기의 쓸모라는 책입니다. 손현지음 북스톤 발행입니다. 퍼스널 브랜드의 시대 가장 중요한 요건은 자신을 나답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글쓰기입니다. 이미 많은 이들이 자신을 드러내는 창구로 SNS를 선택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짧은 글이건 긴 글이건 감각적인 글이건 울림 있는 글이건 나다운 글을 나답게 잘 쓰면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그 과정에서 나의 생각이 확장되고 삶은 정돈이 됩니다. 잘 살기 위한 한 가지 확실한 방법은 글쓰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답게 잘 쓸 수 있을까요? 퍼블리, 매거진 비, 잡서 시리즈 등을 통해 브랜드의 이야기를 전해온 저자 손현은 책을 통해 브랜드를 만드는 글쓰기 방식을 보여줍니다. 그럼 이제 책사임당과 함께 책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글쓰기가 있는 인생은 꾸준히 성장한다. 글쓰기가 내 삶을 증명하기 시작했다. 모든 성공과 실패의 순간에는 기록이 존재한다. 성공이라고 여긴 첫 취업도 실은 몇 년 뒤 내 발목을 잡은 실패였다. 삶의 변곡점에 서 있을 때는 실패일지 성공일지 알 수가 없다. 불안한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쓰기이다. 그동안 기록과 역사는 주로 권력을 가진 자, 승리한 자의 편이었다. 기록한 사람은 스스로 역사가 되어 결국 자신의 삶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않을까. 오직 쓴다. 나다운 글을 시작하는 법. 시간을 써서 돈을 벌거나 시간을 아끼기 위해 돈을 지출한다. 시간과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안은 결국 감정까지 쓰게 된다. 원하든 원치 않든 일의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감정은 저평가됐다. 프로답게 일하려면 감정적이어서는 안 된다고들 한다. 하지만 글쓰기에 있어서는 상황이 다르다. 감정은 글쓰기의 핵심 동인 중 하나이다. 그럼 나는 주로 언제 글을 쓸까? 일하면서 쓰거나 외부 청탁으로 쓴 글을 제외하고 자발적으로 블로그나 브런치, SNS 등에 올린 걸 토대로 살펴보니 몇 가지 특징이 있었다. 첫째, 감정이 움직일 때 글을 쓴다. 생애 주기에 따라 감정이 더 짙은 채로 풍성해지는 순간이 있다. 좋을 때보다는 슬프거나 아쉬울 때, 괴롭거나 감정적으로 사무칠 때 글을 쓰고자 하는 욕망은 내면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터뜨린다. 모터사이클을 타고 홀로 떠난 여행의 고충. 결혼 후 아내와 크고 작은 전투들이 아이러니하게도 글감이 되어 있었다. 둘째는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남도 알았으면 싶은 걸 알릴 때 글을 쓴다. 써보면 어렴풋이 알 수 있다. 알리려는 대상에 대한 내 생각이 온전히 정리되었는지 아닌지 말이다. 그냥 좋으니까라고만 적어도 충분할 때도 있겠지만 그 감정을 더 자세히 관찰하고 살피다 보면 내가 이걸 왜 좋아하지? 왜 굳이 글까지 써서 알리려고 하지? 그런 거에 대한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 많은 블로거들은 자신의 관심사에서 출발해 꾸준히 글을 쓰기도 한다. 성실함이 축적된 시간은 그 자체로 큰 힘이다. 일주일에 한 편씩 분량에 상관없이 꾸준히 쓰는 훈련을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그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고 파워블로거가 되기도 한다. 남의 글을 옮겨 적는데도 내 역사가 있다. 각자의 인생 단계나 지금 관심사에 따라 보이는 글감이 다르지 않을까?
무엇이 뜰 것 같은지 예상하는 것보다 우선 내가 무엇에 빠져 있는지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게 좋다. 글감은 이미 주변에 충분하다. 쓸 말이 따로 없는데 내 글을 쓰는 건 어렵다. 그러나 남의 글을 옮겨 적는 건 쉽다. 필사란 베끼어 씀을 말한다. 일종의 워밍업이다. 필사는 글의 실마리이다. 필사에는 몇 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정보를 장기 기억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어떤 글을 한번 읽고 그걸 손으로 옮겨 적는 과정에서 몇 차례 더 읽는 동안 뇌에 좀 더 오래 각인하는 효과가 있다. 일천권 독서법, 기적을 만드는 엄마의 책 공부에서 전한나 저자는 7년 동안 1700여 권의 책을 읽으면서 엄독과 필사를 병행했다. 그는 눈과 손으로 5번 이상 다시 읽기를 통해 헤르만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 주기를 철저히 이용해서 단기에 상실되는 기억을 장기 기억 장치로 옮길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둘째, 구조적 사고를 돕는다. 어느 행위는 고도의 사고력을 필요로 한다. 보고서를 예로 들면 요약과 목차만 봐도 이 보고서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셋째, 나만의 아카이브가 풍성해진다. 간직하고 싶은 풍경이 있으면 무의식 중에 사진을 찍듯 필사를 하면 그 기록은 내 것으로 소유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메모한 글들은 궁극적으로 내 글을 쓰는데 대부분 도움이 된다. 필사는 앞서 언급한 3가지 장점과 더불어 실무자로서 어떤 기획안을 짜거나 새로운 글을 시작할 때 실마리를 제공한다. 시대가 먼저일까? 개인이 먼저일까? 특출난 개인의 등장은 결국 그만큼의 토양을 마련한 시대의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일까? 20세기에 태어나 21세기에 소멸할 운명을 지닌 나로서는 지금의 이 시대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시대인지 더 궁금해진다. 21세기는 후대에 어떻게 기록될까? 그 기록에 한 사람의 글을 보탠다. 실천하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에게 존중과 지지를 보내면서도 거리를 둔 사람이 이렇게 글을 남긴다. 대의보다는 일상의 수많은 불의와 부조리에 더 분노한다고. 그렇게 쓴 사람은 시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신의 일상을 바꾸어낼지 궁금하다. 글은 때론 긴 시간 속에서 하나의 선언이자 행동으로 거듭난다. 긴 글을 쓰는 건 어렵다. 미리 얼개를 짜놓고 쓰다가도 자꾸 옆길로 새곤 한다. 길을 잃지 않기 위해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가기 전에 돌아올 이정표를 만들어 놓는다. 도입부, 그 중에서도 첫 문장이 중요하다. 어떻게든 읽혀야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3가지만 피해도 좋겠다. 첫째,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은 피하자. 대표적인 예로 코로나19로 어려운 요즘입니다. 땡땡땡으로 힘든 시대입니다. 등이 있다. 우리의 삶은 늘 고통이다. 불교에서도 생은 고라고 하지 않았나. 살면서 어렵고 힘들지 않은 시대는 없었다. 비행기에서 세상을 내려다본 것처럼 쓰지 말고 눈앞에서 생생하게 펼쳐지는 어떤 장면을 써보자. 만약 비행기 안에 있는 상황이라면 스크린에 어떤 영화가 재생 중인지, 내가 선택한 기내식 메뉴는 무엇인지, 옆자리에는 어떤 사람이 앉았는지 등 가능하다면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둘째, 첫 문장부터 길게 쓰지 말자. 첫 문장부터 길면 이탈할 확률이 높다. 나란 말이 중국과 달라 한문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 그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끝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하여금 쉽게 익혀 날마다 씀에 편하고 하고자 할 따름이다. 훈민정음의 첫 문장은 예외이다. 기왕이면 짧게 쓰자.
셋째, 나는으로 시작하는 문장은 피하자. 내가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거나 카리스마를 갈고 닦은 유명인이 아닌 이상 타인은 본질적으로 내게 관심이 없다. 긴 글 속에 나를 언급할 기회는 꼭 첫 문장이 아니어도 많다. 보다 매력적인 어떤 장면, 차라리 내가 처한 상황으로 이야기를 바로 시작해보자. 글쓰기의 쓸모는 결정적으로 나를 위한다는 데 있다. 나는 왜 쓰는가? 무엇부터 써야 나다울 수 있을까? 나답게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긴 글쓰기는 왜 중요하고 어떻게 써야 할까? 모두가 퍼스널 브랜드가 되길 바라는 시대, 나답게 오래 널리 쓰기 위해 꼭 답해야 하는 질문이다. 저자는 그 답을 보여주면서도 독자도 자신만의 답을 찾기를 권한다. 글쓰기는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나를 파악하는 작업은 자신만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다운 글을 잘 쓴다는 건 결국 잘 살아가기 위한 문제이기도 하다. 한창 진행 중인 인생에서 성공과 실패를 섣불리 정의할 순 없지만 글쓰기가 있는 한 매일 조금씩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그 길을 걷는 이들을 위한 충실한 가이드가 되어줄 것이다. 이상으로 책사임당이 들려드린 글쓰기의 쓸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